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를 지켜본 도민들은 완전 인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침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전북에 왔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를 피력했고 6가지 전북 공약도 내놨습니다. 학교폭력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법정 다툼 중인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에는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참사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를 지켜본 도민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인양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2014년 여름에 설치돼 희생자들을 추모해온 전주 천막 농성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3년 만에 들려온 세월호 인양 소식을 누구보다 반가워한 건 광장 지킴이들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여행 중 우연히 분향소에 들른 시민들은 여전히 배 안에 남아있을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아직 못 찾은 시신들이 있으니까 그거 오늘 인양되면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터미널에서도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시민들은 세월호 인양 소식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며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6월이라도 좀 찾아야 할 텐데 찾을 수 있겠지 뭐 그런 희망을 가져야지. 그간 수없이 제기된 의혹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어떤 그 후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세월호 전북 대책위는 정부가 미수습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세월호의 어떤 흔적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논평을 내고 참사 당일 진도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전북을 찾은 문재인 민주당 경선 후보가 혁신도시 금융 거점 육성 등 전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북을 찾은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인양이 지연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물을 우선 묻고 전북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혁신도시의 연기금과 농생명 금융거점 육성, 탄소산업 등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청와대의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그리고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등 6가지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근거지로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문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전라북도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향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제 전국 250개소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투표를 실시했는데 전북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65%를 넘는 득표율을 보였다는 등의 비공식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각 후보의 참관인들을 참관을 못하게 했든지 그런 대비책이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측은 대비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지만 허술한 경선 관리가 드러난 데다 일부 후보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선관위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국민 질문을 공모합니다.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후보자 정책과 비전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TV 토론회는 4월 23일 정치 분야와 28일 경제, 5월 2일 사회 분야에 걸쳐 3차례 공영방송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법정 다툼 중인 김승환 교육감이 또다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승환 교육감이 또다시 법정에 섭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지난 2013년부터 4급 서기관 인사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교육청의 승진 서열 명부는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이 작성한 근무 성적 평정으로 작성되며 교육감이 이를 토대로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김 교육감이 근평전 인사 담당자를 통해 원하는 인사가 승진 범위에 들도록 개입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명이 이 같은 방법으로 승진 범위 안에 들게 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승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기소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인사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교육 업무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조류 독감 예방에 과연 광범위한 살처분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냐라는 의문이 계속됐는데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익산의 한 동물복지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복지단체 회원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AI 발생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에 있다고 동물복지 농장에 닭까지 죽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집행 정지를 청구한 농장주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침에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나왔는데 이 아이들 정말 땅에 묻을 수 없습니다. 논란은 지난 한 달 동안 하림 농장 등 익산의 6개 농장이 AI에 걸리자 정부가 전면적인 살처분을 명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농가와 같은 밀식 사육을 하지 않는 이 농장은 닭이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다며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명령을 거부하는 제2, 제3의 농장이 생길 수 있다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농가들이 하나도 안 거부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국가방역. 국가방역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물복지단체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AI로 살처분 정책에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대량 밀식 사육이 원인인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농장처럼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장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살처분한다는 거는 그나마 남아있는 희망마저 단서마저 없애버리는. 지금까지 7천만 마리 이상을 매몰하고 1조 8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 예방적 살처분. 과연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살처분이 당연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난달 산내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일시 중단됐던 정읍 가축시장이 재개장했습니다. 정읍 가축시장은 매월 2일과 22일 두 차례 열리는데 지난 22일 경매에 붙여진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등 총 372마리가 낙찰됐습니다. 정읍시는 축사 현대화 등 사육 환경을 개선해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효천지구 첫 분양 아파트가 3.3제곱미터에 890만 원 선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업체가 처음 제시했던 1,000만 원대 고분양가는 피했지만 전주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효천지구에 1,100여 세대를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 일정에 들어갑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94만 7천 원입니다. 당초 건설사가 제시했던 1,023만 원보다 130만 원 정도 낮아진 금액이지만 전주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시민 정서상 900만 원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저희가 4번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90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돼서 건설사 측은 당초 분양가를 1,023만 원으로 제시했다. 시 반발에 부딪히자 952만 원과 917만 원으로 다시 890만 원대까지 내렸습니다. 애초에 부풀린 분양가를 제시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면 슬그머니 가격을 내려온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조정 권고들 여러 번 하셨었고 시청에서도 저희도 이제 분양가에 대한 시장 시민들의 생각이나 영향이나 지나친 옵션도 고분양가 논란을 피해가는 꼼수입니다. 발코니 확장과 중문 등을 포함하면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50만 원대로 다시 치솟습니다. 전주시에서 당연히 낮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게 올려놓고 상황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고무줄 분양가 시스템에 소비자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회차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 검사 과정에서 회차와 반입금지 권한을 시가 갖도록 협약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일주일 이내 행정처분이 안 되면 당초 협약대로 주민이 권한을 갖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 의견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 상금 8억 원 규모의 창업 경진 대회가 열립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이달 말부터 대한민국 창업리그 참가 신청자를 모집해 8개월간 지역 예선과 왕중왕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중왕전은 대상은 2억 원, 지역 예선도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입상자는 각종 전시 박람회 참가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남원시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관광 코스를 개발해 운영합니다. 진안군은 홍삼 홍보와 수출을 위한 서울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광활루원을 중심으로 도심 5km의 체험 관광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두 발로 돌아보는 남원 감성 여행길을 주제로 한 관광 코스는 자유여행자 등을 위한 맞춤형으로 4시간의 체류 연장이 가능해 500만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기대됩니다. 두 발로 돌아보는 감성 여행 코스는 오감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원만의 독특한 문화 체험의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안군이 홍삼 홍보관을 겸한 수출센터를 서울 강남에 개설했습니다. 강남역 내거리 200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는 대형 홍보판과 전시 홍보 판매관, 홍삼 카페, 체험 시설 등을 갖추어 진안 홍삼의 수도권은 물론 해외 판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2017년에는 서울, 경기 등 국내 시장과 베트남, 미국 등 해외 시장 개척으로 진안 홍삼이 본격적으로 수출 기반 판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아동 친화 도시로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출 예산 등을 검토하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절차와 업무를 본격화했습니다. 시민과 어린이가 실감하는 행복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이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곤충박물관은 정부 공모와 지원사업 신청은 물론 학예사 자격증 취득 기관으로도 인정돼 곤충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곤충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전시물과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품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완주군은 유관기관과 기업체 합동으로 딸기 사주기 운동을 펼칩니다. 연간 6천여 톤이 생산되는 완주군의 딸기는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24일부터 나흘간 사주기 운동이 실시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정읍 산내면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주택 111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 김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학과 함께 B형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위생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7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 인구 1,000명당 의사 환자 수가 지난달 5.9명에서 이달 14.8명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과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병원을 찾고 진단 이후에는 대인 접촉을 피하고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도내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대로 줄었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은 21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인 7,300여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20.1명, 중학교는 27.1명, 고등학교는 28.4명에 그쳤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올해 2억 8천만 원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2만 4천여 명에게 무료로 결핵 검진을 추진합니다. 보건소는 지난해 선별 검사한 1,300명 중에 10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 가운데 87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레미콘이나 시멘트, 아스콘 제조업 등 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돌며 방진 덮개나 세차 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점검한 24개 사업장 가운데 12곳이 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토요 국악 초대석으로 지기학 명창의 판소리 적벽가를 선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26일까지 정읍역에서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합니다. 웨딩업체 웨딩아이의 첫 번째 사진전이 내일부터 29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내일부터 이틀간 애니메이션 라이언킹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문화 영토 판의 13번째 가족 시리즈 헤이 브라더가 내일까지 소극장 판 무대에 오릅니다.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전주 오거리 광장과 군산 여성교육장 등지에서 열립니다. 무주군은 오늘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내에서 묘목 나눠주기 등 제72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갖습니다. 장수군은 오늘 군청 주민복지실 앞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실시합니다. 제5회 정읍시 재능 나눔 한마당 축제가 내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오늘까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직업교육 훈련생을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86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겠으며 낮 기온은 전주 13도, 남원 15도 등 13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